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 또 참 많이 오셨는데요.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박한길 회장님 강의를 들으니까 어떻게 성공하실 것 같죠? 예, 사모님 성공하실 것 같죠? 이런 말이 있어요. 영어에도 있고 우리말에도 있고 그러는데, 같은 이슬을 뱀이 먹으면 독이 되지만 젖소가 먹으면 우유가 된다. 같은 강의도 듣는 사람에 따라서 효과가 전혀 달라요. 그게 파레토 2080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이태리 경제학자이자 수학자인 파레토가 발견한 것입니다. 20%의 원인에 의해서 80% 결과가 나온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똑같은 강의를 들었는데 20%만 제대로 듣는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전부 1%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회원님 300만이거든요. 300만 중에 여기 오신 분이 몇 분이나 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1%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은 그런 분이 안 보여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리 꼬고 팔 꼬고 앉아가지고 2시간 내내 요런 사람이 있어요. 고개는 또 삐딱하게 하고. 그런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이슬을 먹어도 독밖에 안 나와요. 독밖에 안 나와. 그래서 저 강의에서 내가 얻어 들을 게 무엇이냐,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이냐, 그걸 찾는 분은 성공하시고, 강의 끝나면 몇 놈이 찾아와. 난 몇 놈이라고 그러는데 뭘 틀렸는가를 찾는 놈이 있어. 그래가지고 와. 근데 보면 지가 틀렸어. 예를 들면 제가 이 단어를 쓴 적이 있어요. 언어 유희 또는 동음이어 이 펀이라는 단어를 썼어. 그랬더니 왜 스펠링을 틀리게 하냐 이거야. 그래서 뭘 젊은 놈이 찾아봤어. 이걸 이렇게 써야지 왜 이렇게 썼냐 이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엄청나게 무식한 거야. 이 단어 2개가 다 있어요. 이건 기쁘다는 것이고, 이것은 언어 유희야. 동음이고 언어 유희. 아이, 그 친구는 2시간 내내 강의했더니 저것만 보고 있었어. 어째서 저걸 틀리게 쓰나 하고. 강의하다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그 마음 쓰지 말고 내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가, 그걸 생각하시면 성공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태도, 포지티브 애티튜드라고 계속 강조하죠. 금방 우리 박한길 회장께서 업이라는 말을 이렇게 아시죠? 원래 불교 용어죠. 절에 나가신 사람들 불교 용어죠. 이걸 산스크리트인데 이건 불교에서는 카르마라고 한단 말이에요. 카르마. 지금 베스트셀러가 된 책 중에 카르마 경영이란 일본 기업가가 쓴 거예요. 그거예요. 카르마 경영. 정신이야, 정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업은 불교에서 말하는 카르마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소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명. 콜링이라고. 콜링이라는 말은 직업이란 말이에요. 직업인데 직업을 왜 콜링이라고 그럴까? 콜이란 말이 뭐예요? 부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소명이에요. 소자가 부를 소자거든요. 부를 소자, 목숨 명자. 그러니까 하늘의 부름을 소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애터미 사업을 하는 것은 내 소명이다. 신이, 그것이 종교에 관계없이 하늘이 나에게 이것이 네 임무라고 주어진 거다. 그게 콜링이에요. 콜링. 그것이 업이라고 그래요. 업으로 하면 그것이 구멍가게가 됐건 머리방이 됐건 피자집이 됐건 업으로 하면 돈을 벌어요. 그럼 분명해요. 업으로 하면 돈을 벌어요. 돈을 벌려고 생각하면 편법이 나온다고요. 편법을 고객은 모를 것 같으냐? 알아요. 안다고요. 먹어보면 알아. 먹어보면 알아. 자기 업으로 하세요.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시든지 피자 가게를 하건 국수 가게를 하건
커피 점을 하건 애터미 사업을 하건 그걸 업으로 하면은 소명, 콜링 또는 보케이션이라고 그러죠. 보케이션, 직업이라는 얘기, 천직이란 말입니다. 보케이션도 이 VO가 보이스에서 나왔으니까 보이스, 부르는 소리예요. 어디에 부르는 소리? 하늘에 부르는 소리. 내가 하늘이 불러서 여기 왔다. 그걸 보케이션, 내 직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불러서 하늘이 불렀는데 음식을 불량 고춧가루를 싸라. 그런 하늘이 어디 있어요? 그런 하늘이 어딨냐고 도대체가. 그래서 업으로 하시면 분명히 성공을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하셔야 될 게 요 머리에서 돈을 빼버려야 돼. 돈을 빼버려야지. 여기에 돈이 가득 차면은 콜링, 업이 되는 게 아니고 돈벌이 수단이 돼버려요. 돈벌이 수단이 되면 돈을 벌면 좋겠는데 못 벌어요.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 요즘 서민갑부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 방송국에서 하죠. 케이블 방송. 거기 보세요. 그 서민갑부 20억을 서민갑부로 칩시다. 20억 재산이 20억 이상인 분을, 그리고 연소득이 한 8억 5억 되는 분들을 서민갑부로 치는데 그분들이요 산전수전 공중전 땅굴전 지하전까지 다 겪은 사람들이야. 계속 실패하다가 서민갑부가 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명언을 해요. 아주 철학적인 명언을 해요.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돈을 쫓으니 돈이 도망갑디다. 이게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했더니 돈이 벌립디다. 그 얘기예요. 짜장면집, 만두집, 그렇죠? 그런 분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그게 옳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사슴사냥 게임을 하려고 합니다. 스테그 헌트 게임. 스테그는 큰 사슴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게임 이론에서 매우 중요한 이론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전부 게임이거든요. 게임으로 이루어져서, 게임 이론은 상대가 있습니다. 상대가 A라는 전략을 택하면 나는 어떤 전략을 택하는 게 최적이냐 하는 것이 게임 이론이에요. 여기 오시면서도 계속 게임을 하고 오셨어. 무슨 게임이에요? 자동차 몰고 오시면은 자동차 아무렇게나 몰고 다닙니까? 안 그래요. 룰에 따라서 몰고 가고, 앞차가 느리게 가면 나도 느리게 가고. 왜? 이게 지금 상대예요. 앞차가 느리게 가거나 말거나 나는 빨리 가버렸다. 그럼 어때요? 게임의 결과가 형편없이 나와요. 앞에서 사람이 걸어오는데 어떻습니까? 부딪히지 않고 가기 위해서 내 전략을 택해요. 전략을.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 왼쪽으로 갈 것인가. 그게 게임이에요. 게임. 그러니까 게임은 일상에서 계속되는 게 게임이에요. 가장 전형적인 게임이 운동장에서 축구 게임, 야구 게임이에요. 근데 축구 게임이나 야구 게임은 이건 제로섬 게임입니다. 한쪽이 하나를 먹으면 한쪽은 하나를 넣은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항상 되도록 되어 있어요. 모든 스포츠 경기는 제로섬 게임이에요. 근데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는 제로섬 게임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에는 네거티브 썸 게임이 있어요. 서로 손해보는 게임이 있고, 파지티브 썸, 위닝 게임, 서로 이익이 되는 게임이 있어요. 자, 이 사슴사냥 게임은 중요한 게임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세 가지 의문이 항상, 이 세 가지 의문이 없으신 분이 왔다면은 그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내가 뿌린 대로 거둘 수 있을 것이냐. 다시 말하면 내가 고생한 것만큼 소득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어떤 다단계에서 손해를 많이 본 분도 계실 거라고요. 두 번째는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나는 지금까지 마케팅 또는 물건을 팔아본 적이 없다. 공직에 오래 계셨고, 나는 학교 선생님으로 한 몇십 년 계셨고, 나는 자영업만 했고 등등.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느냐.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 거냐. 이 세 가지 문제인데 이건 1시간 강의 들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스폰서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계속 결론을 얻으셔야 됩니다. 이건 누가? 자기가 주체적으로 얻어야 돼요. 좋다니까 하고 나쁘다니까 안 하고 그것은 주도적인 삶이 아니에요. 자, 다음. 자, 바로 애터미 사업은 빅 비즈니스입니다. 이거 업으로 할 수 있어요. 업으로. 콜링 또는 보케이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공짜는 없다. 요게 진리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다. 그 말을 어떤 임금님이 하셨다고 그러더라고. 거대한 국가의 권력을 세게 가진 임금님이 세상의 지혜를 알려고 책을 읽으려고 보니까 도서관에 책이 너무 많아서 읽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현자들에게 지시를 했어요. 저 많은 책을 한 권으로 요약해라. 한 권 요약해 갖다 줬더니 임금님이 바빠서 그걸 읽을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이 한 권의 책을 한 페이지로 요약을 해라. 한 페이지로 요약을 했는데도 읽기가 싫어. 그래서 현자들에게 이 한 페이지를 한 줄로 요약해라. 그게 현자들이 갖다 준 게 세상에 공짜는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반드시 뭔가를 얻으려면 네가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시간이든 노력이든 땀이든 들어가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하늘에서 뭔가 떨어지더라. 그런 건 없어요. 빅 비즈니스인데 여기서 성공하시려면은 거기에 코스트,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 요 세 가지 공부예요. 이게 비용이에요. 머리 공부, 마음 공부, 몸 공부. 머리 공부는 합리적인 판단, 올바른 의사결정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올바른 의사결정 능력, 합리적인 판단. 지식을 잔뜩 집어넣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마음 공부는 웜 하트입니다. 다시 말하면 따뜻한 가슴이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게 내 업이다. 내 파트너하고 동반성장해야겠다. 이게 웜 하트예요. 세 번째는 몸으로 움직여야 돼요. 내가 하루에 리크루팅 또는 파트너를 몇 번 만날 것인가, 어디 가서 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몸으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입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 얼마 전에 미생이라는 드라마 보셨죠? 네. 미생이라는 드라마는 그 미생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완생이 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정규직으로 채용된다 하더라도 완성이 안 됩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속에서 나는 하나의 부속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시스템을 갖지 않으면요 절대로 성공 못해요. 우리의 직장 생활이라는 게 줄타기하고 똑같아요. 언제 떨어질지 몰라.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요건 자기 시스템을 갖는 건데, 아니, 내 위에 300만이 했는데 내가 어떻게? 언제나 자기부터 1번입니다. 자기부터 1번이에요. 위에는 애터미에는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다 떨어져 나갈 거예요. 언젠가는. 그러면 자기가 1번이 돼요. 그럼 그 밑에 시스템을 자기의 사유물이 아니고 공동소유예요. 그러면서 같이 동방성장에 가기 때문에 시스템을 가지면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예, 혼자 성공 못해요. 휴수동행. 손잡고 같이 가자요. 이건 사서삼경 중에 하나인 시경에 있는 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북풍이라는 시에 나오는. 손잡고 같이 가자요. 혼자 가면 얼어 죽어. 북풍이 부는데 혼자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얼어 죽지. 이제 사슴사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자크 루소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신 분은 오늘부로 들어보신 걸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개혁론, 계몽시대의 최고 학자 중에 한 분이죠. 장자크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라고 하는, 불평등 문제는요 최근에 나온 게 아닙니다. 계몽시대에 장자크 루소부터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사슴사냥 문제가 나와요.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 지금 몇 사람이 사슴을 몰고 있어. 사슴을 잡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 토끼가 한 마리 나타났어. 이때 만약에 사슴을 포위해서 몰다가 토끼를 본 사람이 토끼를 잡으러 가버리면 그 사이로 사슴이 도망가버리기 때문에 토끼를 쫓는 사람은 토끼 고기로 배를 채울지 모르지만 나머지는 굶주려야 한다, 이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루소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지금까지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토끼만 쫓았어요. 내 토끼 잡아서 먹어야지. 같이 협력해서, 휴수동행, 같이 협력해서 몰이를 하면 사슴을 잡을 수 있는데, 사슴을 안 쫓고 전부 토끼만 쫓다 보니까 프롬 핸드 투 마우스. 암만 벌어도 먹고 나면은 남는 게 없어. 토끼까지 넘고 뭐 얼마나 먹겠어.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사회가 서로 협력해가지고
사슴 사냥을 하면은 사회가 모두 풍족하게 먹고 사는데 전부 자기 눈앞에 토끼만 쫓기 때문에 그 모양 그 꼴이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요걸 이제 데이비드 휴me, 영국의 계몽주의 철학자인데 아주 철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요 루소의 이야기를 보고 몇 가지를 더 추가시킵니다. 두 사람이 노를 저어야 이 배가 가는데 한 사람이 어쩐 일로 노를 안 저어. 왜냐하면 자기 밑에 붕어가 한 마리 있거든. 그거 잡느라고 노를 안 저어. 그러면 이 배는 가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이 목장에 지금 비가 와가지고 물이 찼는데 배수를 해야 돼. 삽으로 고를 내서 배수를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은 배수를 작업을 하는데 한 사람은 안 해.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 목장은 못 써. 물이 차가지고.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하면은 사회 전체적으로 손해다 그 말이에요. 이 배가 안 가고 강 가운데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거기서 붕어 잡고 있는 놈도 피해를 본다. 이 목장을 못 쓰면은 어째서 배수를 안 하고 어디 가보는지 모르겠지만은 다 손해다. 그러니까 협력을 해서 일을 하면 다 사회적으로 이익을 볼 걸 자기 눈앞에 조그만 이익 때문에 협력을 안 해가지고 사회가 다 손해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이 사람이 파레토예요. 파레토 2080 법칙을 만들어낸 파레토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경제학에서 가장 유명한 파레토 최적이라는 게 성립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사회적으로 후생이 극대화되지 않는다예요. 자, 다음. 바로 파레토 2080 법칙은 이런 겁니다. 20%의 원인에 의해서 80% 결과가 나온다. 다시 말하면 어떤 회사든지 80%의 일을 20%의 사원이 한다요. 80%의 돈을 20% 사원이 벌어준답니다.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은 20%의 운전자가 교통사고의 80%를 내. 우리나라 가수 중에 20%의 가수가 가요시장에 돈을 80% 벌어가. 그런 개념이에요. 의료보험의 돈, 건강보험료의 80%를 20% 환자가 씁니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애터미에 300만 회원이 있지만은 20%만 성공한다. 왜? 다 똑같은 조건인데 안 하거든. 그게 파레토 법칙이에요. 자, 이제 게임 매트릭스로 전환합니다. 이제 두 사람의 사냥꾼, 이걸 경기자, 플레이어라고 합니다. 경기자 A와 경기자 B가 있어. 경기자 A가 사슴을 쫓으면 경기자 B는 사슴을 쫓는 게 가장 이익이 커. 3이라는 이득을 얻어. A도 3, B도 3. 근데 만약에 경기자 A가 토끼를 쫓으면 A는 토끼 한 마리를 잡아서 1이라는 이득을 얻지만은 경기자 B는 사슴 놓치고 토끼 놓치고 다 놓쳐. 얻는 게 하나도 없어.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경기자 A가 토끼를 쫓으면 경기자 A는 사슴을 쫓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자기도 토끼 쫓아가면 돼. 그래서 둘이 얻는 것은 둘이 사슴을 쫓으면 3, 3 얻는데 둘이 자기 토끼 쫓다가 1, 1밖에 못 얻는다. 이게 지금 사슴 사냥 게임이에요. 사회에서 일어나는 게임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 다음. 자, 영화 뷰티풀 마인드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이 양반이 내시 교수고 지도 교수고 이게 영화입니다. 이거. 뷰티풀 마인드는 영화고 이 사람이 만들어낸 균형 이론인데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를 보시면 이 사람 얘기예요. 이 사람은 카네기 멜론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을 나왔는데 미국은요. 대학을 졸업할 때 천재들에 대해서는 학위를 2개를 줍니다. 학사학위, 석사학위를 동시에 줘버려요. 그래서 존 내시도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하고 학사, 석사학위를 동시에 받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교수의 더핀이라고 하는 아주 저명한 물리학 교수인데 미국에서 대학원을 가려고 하면은 지도교수의 추천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한국 지도교수가 쓴 추천서는요 도대체 믿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다 좋다고 써놨거든. 요놈은 평소에 무슨 뭐 품행이 방장하고 뭐가 그런데 다 똑같이 써놓기 때문에 한국 지도교수가 쓴 추천서는 미국 믿지를 않아요. 이 양반이 이제 지도교수가
하버드 대학하고 프린스턴 대학에 추천서를 썼는데 추천서를 좀 잘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줄도 아니고 반 줄 써놨어. This man is a genius. 딱 한마디. 이 사나이는 천재다. 그 말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버드하고 프린스턴 대학원에서 합격! 오라. 그런데 프린스턴이 집이 가깝기 때문에 프린스턴으로 갔어요. 그래서 20살에 대학을 졸업하고 22살에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28페이지 논문을 써내고 박사학위를 받는데 그 28페이지 논문이 노벨상입니다. 노벨상이에요. 그런데 22살에 MIT 교수로 가는데 그 학생하고 결혼을 했는데 22살 교수나 학생이나 나이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결혼을 해야지. 거기서 MIT 교수로 있다가 이게 돌아버렸어. 정신분열에 걸렸어. 그런데 프린스턴 대학에서 평생을 케어를 합니다. 그래서 40년 만에 정신분열을 극복합니다. 누구 노력으로? 아내의 노력으로. 그게 뷰티풀 마인드예요. 그래서 1950년에 노벨상 논문이 나오는데 노벨상 수상은 45년 후인 1994년에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길게 쓴다고 노벨상 받는 게 아니에요. 28페이지짜리인데 노벨상이에요. 이 논문이 나옴으로써 해결되지 못하는 많은 문제가 해결돼요. 경제학, 경영학, 군사학, 컴퓨터 사이언스, 생물학, 정치학 등의 많은 문제가 해결돼요. 자, 숙녀는 참으시고 신사 여러분, 누구하고 데이트하고 싶으십니까? 나는 이 아가씨하고 데이트하고 싶다. 이런 사람은 아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이 영화에 요 분이 그 노벨상을 받을 논문을 쓰게 된 게 요거예요. 아담 스미스. 지금 우리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의해서 성립합니다. 국부론이 사상적 이론적 기반을 제공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보다 우월하다는 이론적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에 무슨 말이 있냐면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행동하면 사회 전체적으로도 이익이다. 이 말이 딱 있어요. 이게 자본주의 시장경제예요. 이게 이론적 사상적 근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행동하면 사회 전체적으로도 이익이 된다예요. 혹시 여기 애국심 때문에 애터미 사업하러 오신 분 계시나요? 없죠. 세계 평화와 자유를 위해서 애터미 사업 하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내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하는데 합리적으로 하면 사회 전체적으로도 이익이다. 이게 자본주의 시장경제 이론적 기반이에요. 이게 사상적 기초고. 그런데 존 내시는 거기에 의문을 가진 거야. 왜? 친구들하고 파티에서 여자 파트너 고르기를 생각하다가 아담 스미스가 틀렸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담 스미스가 틀렸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지금 아가씨가 5명 있는데 친구 5명이 가서 자기 짝을 고르는 거예요. 하룻밤 파티를 할 짝을 선택하는데 누구나 다 이 아가씨가 자기 파트너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게 뭐예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야.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면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거예요. 5 사나이가 전부 이 아가씨하고만 자기 파트너가 되려고 하니까 이 아가씨는 누구 하나만 자기 파트너가 돼야 돼. 그렇죠? 나머지 4놈은 어떻게 해야 돼? 요 중에서 하나 골라야 되는데 여기만 정신을 팔고 있다가 요게 단대로 가니까 요 4 아가씨 중에 자기 짝을 고르려고 했더니 4 아가씨가 전부 흥하고 집에 가버렸어. 나를 뭘로 알고 가버렸어. 그러면 사회 전체적으로도 이익이 돼야 되는데 안 된다 이거야. 이게 안 된다 이거야. 그 다음에 이 아가씨도 선택된 남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가버렸어. 그러면 모든 사나이들이, 모든 청년 5명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행동했는데 나온 결과는 어때요? 가장 안 좋은 결과가 나왔어. 다 도망가 버렸어. 차라리 이 아가씨한테 올인하지 않고 그냥 줄긋기로 해가지고 했으면
그래도 하룻밤 파티는 하는 건데 다 도망가 버려가지고 파티를 못해. 그래서 이제 아담 스미스가 안 맞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도교수한테 갔더니 지도교 저명한 사람입니다. 터커라고 하는 아주 수학자인데 자네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나? 다시 말하면 아담 스미스를 뒤집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다음.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냐 하면은 모든 사람이 지나친 경쟁을 하면 사회적으로도 좋지 않다는 결론을 얻게 돼요. 좋지 않다. 그럼 왜 사슴을 쫓으면 3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는데 왜 토끼를 쫓느냐? 거기에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이렇게 사슴을 쫓고 있는데 다 토끼를 봤어. 그런데 내가 토끼를 안 쫓으면 다른 놈들도 토끼를 안 쫓을까? 믿지를 못해. 내가 차라리 빨리 가서 토끼라도 잡을까? 전부 그렇게 생각한다. 상대방을 믿지 못하면 전부 토끼를 쫓아나서. 두 번째는 과연 저놈의 사슴이 잡힐까? 다시 말하면 미래에 더 큰 소득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그 다음에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수단비. 왜 반칙을 하느냐? 반칙을 하는 것은 반칙으로 얻는 이득이 그걸 들켰을 때 지불하는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반칙으로 얻는 이 이득이 들켰을 때 지불해야 되는 비용보다 작다면 반칙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 우리 사회가 그렇다면은 아마 반칙을 범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자, 다음. 자, 신뢰 부족에 대해서는 요게 지금 TV에 뉴스에 상당히 많이 나와. 신문 칼럼에는 무지무지 나와. 무심볼리. 믿지 못하면 서지 못한다. 서지 못하니까 어떻다는 거야? 무너졌다, 죽었다, 넘어진다. 이건 논어에 있는 말인데 자공이는 공자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공이 물었어요. 선생님, 정치가 뭡니까? 정치가 뭡니까? 왜냐하면 자공은 정치에 능한 사람이고 아주 사업에 비즈니스에 능한 사람이에요. 정치가 뭡니까? 공자가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족식, 족병, 민신지읍. 정치라는 것은 국민이 배고프지 않게 잘 먹여줘야 되고 족식이야. 이게 맨 먼저 나와. 그러니까 정치는 뭐예요? 국민이 배고프지 않게 먹여주는 것이 정치의 최고다.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해주는 게 정치의 최고다. 두 번째는 족병 그랬어요. 군사력이 강해야 된다. 이건 무슨 세계를 지배하자 그 말 아니고 백성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군사력이 약하면 자꾸 어떤 놈이 침략하고 도둑이 끌어가지고 백성이 살기 어려우니까 군사력을 강해라. 세 번째는 민신. 백성이 정부를 믿을 수 있어야 된다. 그거야지 민신. 믿을 수 있어야 된다. 또 서로 믿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자공은 현자기 때문에 물어요. 그럼 이 셋 중에 하나 없앤다면 뭘 없앨까요? 그러니까 군사를 없애라. 우선 먹고 살아야 되고 정부를 믿으면 된다. 그러면 둘 중에 두 개 남는데 둘 중에 더 없앤다면 뭘 없을까요? 밥을 없애라. 요것만 남는다. 그러면 밥과 군사력이 중요하지 않아서 공자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민신, 백성이 정부를 믿지 못하면 도대체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분립 딱 얘기합니다. 백성이 정부를 믿지 못하면 또 정부가 백성을 믿지 못하면 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뭐야? 자빠진다. 다 죽는다. 다. 요거예요. 자, 다음. 애터미 사업이 똑같아요. 필수 조건이 바로 요 꼬맹이가 하늘에서 웃는 것은 아빠가 받아줄 거라고 믿으니까 그래요. 그렇죠? 놔버릴 것이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이거? 요놈이 이렇게 웃겠냐고 이거. 요놈이 뒤로 넘어지는 것은 요놈들이 받아줄 거라고 믿으니까 그러지. 믿으니까 그러지. 자, 다음. 자, 여기 이제 마샬 장군인데, 마샬 원수인데 2차 대전으로 아주 쑥대밭이 됐어요. 유럽이 쑥대밭이 되니까 미국이 마샬 플랜에 의해서 ERP라고 하는 유럽 부흥 계획이라는 원조 계획입니다. 유럽에 막대한 자금을 퍼부어주니까 유럽이 경제가 그대로 올라버렸어요. 독일은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영국도. 전쟁 전 이상으로 경제가 성장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파괴됐던 일본과 독일이 올라와 버렸어요. 그래서 학자들과 국제기관에서는 후진국도 자본원주만 해주면 경제가 성장하는 건 문제가 없구나. 그러면 경제가 발전하면 사회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원조를 해줬는데 웬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안 되는 거야. 계속 아프리카 얼마나 많은 원조를 해줬어요.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성공한 나라가 한국, 타이완, 대만이에요. 그럼 왜 그랬을까 하는 걸 연구하는 거예요. 왜? 바로 사회자본입니다. 사회자본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사회적 신뢰, 유대 또는 네트워크 이런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규범, 법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발전이 됐다고 해서 사회 발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개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돈을 벌어가지고 자동차는 샀어. 자동차는 샀어. 이게 경제 발전이에요. 주머니가 두둑에 자동차는 샀는데 사회 발전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이 교통규칙을 지키는 거예요. 그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후쿠야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본이 사회적 신뢰라는 거예요. 신뢰가 없으면 그 사회는 경제가 발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애터미하고 정확하게 맞아요. 신뢰가 없으면요 누구도 성공 못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사람은 미국, 독일, 일본은 고신뢰 사회, 한국은 저신뢰 사회 딱 일어났어. 기분 나쁘지만은 이 사람은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하버드, 존스 홉킨스 이런 대학의 교수고 세계적인 학자인데 한국을 저신뢰 사회 이렇게 탁 해놨어요. 중국 고기배들이 우리 서해에서 무슨 짓 하고 있어요? 그냥 저인망으로 싹쓸이를 해버리죠. 거기서 우리 해경이 가면 어떻게 해요? 뭐 갈고리로 막 난리죠. 생선에다가 납덩어리를 집어넣어가지고 팔았죠. 썩은 고춧가루 거기다 빨간 물 들이고 심지어는 톱밥에다가 빨간 물 들어가지고 팔았죠. 들어보셨죠? 일본에도 그렇게 할까요? 중국이? 천만의 말씀. 일본은 못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한국을 얼마나 우습게 보느냐. 우습게 보는 게 중국이 우리를 우습게 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습게 행동했어요. 그걸 요구해 가서 식당 하는 사람들이 썩은 고춧가루에다 빨간 물 들어 주셔. 일본에 그렇게 했다가는요 그 기업 망해버려. 그게 민도예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가 일본을 욕만 할 게 아니라 배울 건 배워야 돼요.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다는 걸 들어봤어요? 전혀 못해요. 왜? 일본 국민 자체가 그런 걸 사지를 않아. 사지를 않아요. 그래서 후쿠야마가 한국을 저신뢰 사회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 왜?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 그래서 정직하게 싸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직하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직하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우리가 이런 것은 우리를 비하하자는 것이 아니고 문화 비평은 굉장히 어려워요. 문화 비평이 어려운데 그것은 가치 중립적으로 하면 됩니다.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현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현상이 이렇다. 그래서 이게 반칙을 못하게 하려면 미래에 지금 반칙을 안 하고 토끼 잡으러 안 가고 사슴을 몰면 당신에게 이익이 더 크다 하는 걸 확신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그때 얻는 이익이 지금 토끼 잡는 것보다 몇 배가 된다고 하는 확신을 넣어줘요. 통상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2.5배 이상인 경우에 사람은 움직인다고 그럽니다. 지금 10,000원 가질래? 1년 후에 25,000원 가질래? 하면 이 2배 반이 넘으면 그때 움직인다는 거예요. 현재 것을 항상 높이 평가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반칙을 한 사람에 대해서 거기에 반칙으로 얻는 이득보다 더 큰 손해가 가게 하면 반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진국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반칙을 한번 했다 하면 그건 폐가망신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반칙을 못해. 반칙을 못해. 미국에서 운전면허 취소당해 보면 어때요? 그 자식은 살아갈 수가 없어.
미국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신분증이라고 운전면허증 하나밖에 없는데 어디 가서 뭘 알겠어요, 이거. 바로 반칙에 대한 그래서 제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티포텟입니다. 이게 냉전 시대의 가장 중요한 국제 전략이었어요. 이걸 가지고 엑셀러도 교수라고 하는 정치학 교수가 과연 어떤 전략이 가장 좋으냐,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조직 전체가 이익을 보는 전략이 뭐냐 하는 걸 컴퓨터 게임을 해서 무려 100만 번을 돌려봤는데 이게 가장 좋다는 게 나타났어요. 뭐냐면은 파트너, 이렇게 스폰서, 형제라인, 처음에 무조건 협력한다. 무조건 협력한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무조건 협력한다. 그런데 그걸 이용해서 자기의 사익을 극대화하려고 그래. 공익보다는 상호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나만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반칙을 해. 그 경우에는 즉각 응징하라는 거예요. 즉각 응징하라. 그대로 놔두면 절대로 안 된다. 세 번째는 응징을 해서 반성하면 즉각 용서한다. 즉각 용서한다. 한 번 지킨 놈은 영원히 지킨다. 그게 아니고 한 번 지키더라도 반성하면 즉각 용서한다. 그래 놓고 나는 이런 원칙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걸 분명하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알려줘. 이렇게 했더니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 그래서 이게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2번까지 반칙을 하면 봐주자. 그렇게 해서 다시 컴퓨터 게임을 다시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걸 또 이용해 먹는 놈이 있더라 이거야. 그걸 또 이용해 먹는 놈이 나타나서 조직 전체가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조직 전체가. 근데 왜 터미는 티포텟을 적용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진입의 자유가 있어요. 프리 엔트리예요. 무슨 뭐 회비를 내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강사로 강의료를 내고 강의 듣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와. 아무나 오는데 아무 경험이 없는 분들은 굉장히 순수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상한 다단계에서 아주 그 산신령 같은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거의 산신령급. 그 사람들이 오면요, 그게 아주 골치 같은 골치덩어리. 왜? 엉뚱한 걸 배워왔거든. 엉뚱한 걸. 모차르트 아시죠? 모차르트가 굉장히 가난했거든. 그래서 피아노 교습을 했어요. 피아노 교습. 교습을 했는데 처음 온 사람한테는 50실링을 받았답니다. 50실링. 그쪽 화폐단위 실링이라고 있죠? 예를 들면 50원 받았어요. 50원. 근데 누구한테서 피아노를 배우고 온서는 100실링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엉터리로 배워가지고 그거 고치는데 무지하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다단계에서 내가 그래도 다이아몬드까지 했어. 그 사람은요, 고치기가 무지하게 힘들어요. 빨리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뒤지게 두드러 패버리면 그게 고쳐지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반드시 티포텟을 적용해야 돼. 협력하되, 반칙하면 응징한다. 응징이 뭐겠어요? 스폰서십을 제공하지 않는다거나, 미팅에 참석을 배제한다거나, 왕따를 시킨다거나, 그렇게 부지런하고 분업이 잘 되어 있는 개미사에도 건달이 있답니다. 건달이. 건달 개미가 20 내지 30%래요. 근데 그 건달 개미는 맨날 처먹고 노는데 완전히 왕따를 당한답니다. 그런데 모든 조직에는 건달이 20, 30%가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서울대학 교수 중에도 건달이 있어가지고 논문 안 써가지고 쫓겨나는 놈이 있어. 지가 서울대학 교수쯤 되려면은 보통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자빠져 놀다가 쫓겨나 논문 안 써가지고. 그게 건달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건달이 한 조직의 30%가 넘으면은 그 조직이 지리멸렬해진답니다. 다 건달이야, 다 건달. 그럼 그 조직이 살아남겠어요? 그래서 항상 20% 이하로 건달을 관리해야 돼. 자, 다음. 자,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것은 커다란 바위가 아닙니다. 신발 속에 모래가 짜증나게 만들어. 모래가.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이라고 하는 거대한 사업을 빅 비즈니스를 하면서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데 그놈의 스폰서 보기 싫어서 내가 그만둔다고 말이지. 모래야, 모래알. 모래알은 어떻게 되면 신발에 모래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털어버려야 돼요. 그걸 왜 신고 있으면서 그래? 털어버려. 무시해버려. 무시해버려. 무시해버리라고. 그러든가 말든가 무시해버려. 그 다음에 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없어. 돌부리에 걸려서 요게 걸려 넘어져.
요게 걸려서 실족한다고요. 그러니까 스폰서 꼴 보기 싫어서, 파트너 저거 꼴 보기 싫어서 내 그만둬야 돼.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돌부를 파버리든지 망치로 쳐서 깨버리든지 무슨 그래야지. 왜 자기가 그만두냐고. 자기가. 자, 다음. 자, 사람 인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사람은 서로 기대고 있어야 돼. 그렇죠? 기대고. 혼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어느 놈이 다리를 또 이따구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사람은 서로 기대고 있어야 됩니다. 스폰서와 파트너, 파트너와 파트너, 형제 라인과 내 라인 기대고 있어야 그게 사람이에요. 자, 다음. 이제 결론입니다. 플랑크스는 여기 군사학을 한 분은 알고 계시죠. 고대 그리스의 전투대형이에요. 요게 앞에 장창을 들고 내 방패로 1m 되는 방패로 어깨에다 묶고 내 왼쪽에 있는 사람을 내가 보호해 주는 거예요. 내 왼쪽에 있는 사람이 오른쪽에 창을 들었기 때문에 여기 방패가 없잖아요. 이게 취약하니까 내 방패로 보호해 줘. 다 옆에 사람을 내 방패로 보호해 주고, 그러면 양쪽 옆이 노출되잖아요. 양쪽 옆에는 귀족들이, 말을 탄 귀족 기병들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밀어붙이니까 난공불락이 돼버려. 난공불락. 왜 이렇게 했냐면은 이 당시 군대라는 게 직업군이 아니에요. 시민군입니다. 전쟁이 나면 시민들이 자기 방패, 자기 투구, 자기 창을 가지고 와. 그러니까 1대1 군사훈련이 안 돼 있어. 1대1 군사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해야 돼. 같이. 옆에 사람 내 방패로 보호해주고, 내 오른쪽은 이 사람이 창을 들고 있고, 이 양쪽은 귀족들이, 기마병들이 보호해주고. 난공불락. 그래서 마라톤 전투에서 승리한 겁니다. 마라톤 전투는 그리스군 1만 명이 페르시아군 20만 명을 격파한 거야. 그게 가능해요. 애텀이라는 조그마한 회사가 힘이 20배나 되는 것을 격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옆 사람을 보호해 주면서. 요 방진에서 벗어나면 이놈은 어때요? 맞아 죽어. 왜? 군사훈련이 안 돼 있어. 여기 혹시 몇 분은 계시겠지만 비즈니스 훈련을 받은 분이 많지는 않아요. 그분이 내가 똑똑하다고 혼자 비즈니스 해봐요. 그건 맞아 죽어.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자, 다음. 그래서 바로 애터미 플랑크스가 그겁니다. 혼자 토끼를 잡겠다고 쫓아가면 토끼를 잡으면 좋겠지만 못 잡을 확률이 크다 그 말이에요. 같이 사슴놀이를 하면은 사슴을 잡을 수 있다. 혼자 잘하겠다고 이 방진에서 빠져나오면 힘이 약하다. 이 전투훈련이 되어 있지를 않아. 지금 전투훈련이 잘된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비즈니스 훈련이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어떻게 이기냔 말이에요. 같이 가야 돼요. 자, 못 하나가 부족하여 편자를 잃게 되고, 편자 하나가 부족하여 말을 잃게 되고, 말 한 마리가 부족하여 기술을 잃게 되고, 기병 한 명이 부족하여 전쟁이 패. 자, 전쟁의 진 원인이 어디 있어요? 못 하나 때문에 있었어. 못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조그만 결점 하나가 비즈니스를 망칠 수 있단 말이에요. 성질이 고약해서든지, 이건 뭐 때문에 인내심이 부족해서든지. 벤자민 프랭클린, 러시아 속담입니다. 자, 다음. 당신이 무엇이든지 생생하게 상상하고, 머리 공부죠? 생생하게 상상하고, 열렬하게 원하고, 마음 공부죠? 마음으로 원해야 돼요. 진정으로 믿고, 이것도 마음입니다. 열정적으로 행동에 옮긴다. 몸이에요. 머리, 마음, 몸이 옮긴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다음. 우리 포두 선생님은 Coming together is a beginning. 함께 모인 것이 시작이고, Keeping together is progress. 계속 함께 하는 것이 발전이고, Working together is success. 함께 일하는 것이 성공이다. 그냥 외우세요. 외우면 돼요. Coming together is a beginning. 함께 모인 것이 시작이고, Keeping together is progress. 계속 함께 하는 것이 발전이고, Working together is success. 함께 일하는 것이 성공이다. 자, 다음. 이거 많이 본 사람이죠? 빌 게이츠. 이거 사생아로 태어났죠? 엄마가 미혼모이기 때문에 여기다 입양 줘버렸죠. 그런데 세계 최고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빌 게이츠 아시죠? 두 사람이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당신 잘못이 아니다. 자기 잘못으로 가난한 부모한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자기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나 가난하게 늙는 건 당신 잘못이다. 부모 탓하지 말라는 거야.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디 입양 보내가지고
나중에 성공해가지고 아버지가 생부가 전화했죠. 만나자고. 안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그 사람은 소갈머리 없는 놈이지. 내버릴 때는 언제고 또 이제 안 만났어요. attitude everything. 태도가 전부예요. 지식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경험 무슨 지금 가진 돈, 학력 다 요구하는 게 아니고 당신의 멘탈 애티튜드예요. 정신 자세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래서 애티튜드 요거 하면 100점이 되죠. 자기 능력은 1%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누가 성공하느냐? 아리 리치 부자라고 하면은 신사숙녀가 되면 성공한다. 아까 서민 갑부들이 나 보니까 전부 신사숙녀예요. 돈을 쫓은 게 아니라 내 업을 쫓은 사람들, 콜링 또는 보케이션. 이와 같이 애터미 사업이 자기 업, 소명, 콜링 또는 보케이션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은 3년 후, 5년 후에 반드시 스타마스터, 로얄 마스터가 되실 겁니다.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